부모의 불륜을 알게 된 자녀, 충격과 갈등의 실화. 그날 오후 2시 학교에서 일찍 집에 온 제가 본 것은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아빠가 모르는 여자와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2년간 존경했던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가정의 일상과 부모의 부부 생활. 저희 가족은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4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째 근무하고 계셨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우리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죠. 특히 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가장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숙제도 봐주시고 학교 행사에는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거든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이었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너희 아빠 정말 좋으시다. 우리 아빠는 말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좋아 보였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깜짝 사오시곤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양복을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제 돌잔치 때부터 최근 동생 생일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죠. 매번 지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몇 번 승진도 하셨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김 부장은 정말 가정적이야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였죠. 실제로 회사 회식이 있어도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하셨고 가족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일은 거의 없으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선생님으로 통했고 동네에서도 박 선생님 가정 정말 화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싸주시곤 했어요. 저와 동생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였어요. 저는 성적도 좋았고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죠.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전교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어요. 부모님은 저희 자랑을 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던 균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특히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가장으로 보였어요. 22년간 저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였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봐라고 하시며 항상 해결책을 찾아주셨고 제가 좌절할 때면 내 딸은 뭐든 할 수 있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 간 잦은 다툼과 미묘한 분위기. 변화는 아주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7시면 집에 오셨는데 8시, 9시.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녁도 못 같이 먹고.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이런 대화가 자주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아빠 회사 일이 바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현관까지 마중 나가셨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식탁에서였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밥만 드시고 서재로 들어가시곤 했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곤 했어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하시는 대화였지만 제 방이 부모님 방과 가까워서 들렸거든요. 요즘 당신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잖아. 회사 일이면 왜 주말에도 나가는 거예요? 골프도 이렇게 자주 치나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동생도 눈치챘는지 제 방으로 와서 언니,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시나 보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다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커서 저희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요즘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는데. 회사 사람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의심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정말 얼어붙어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말도 안 하시고 저희에게만 잘 다녀와라고 인사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죠. 친구들과 있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생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언니, 우리 집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도 느꼈어. 하지만 어른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변화도 더욱 뚜렷해졌어요. 예전에는 제 대학 생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동생 성적표를 보실 때도 대충 훑어보시기만 하고 예전처럼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아버지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식탁에 그냥 두고 드셨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나가시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골프 약속이 있어서 회사 사람들과 만나야 해서 이런 이유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자주 외출하셨죠.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면서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곤 했고 저희에게도 전보다 엄격하게 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화해하시고 예전처럼 돌아가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자녀가 우연히 불륜 정황 발견. 그 운명의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대학교에서 3교시 수업이 갑자기 휴강되어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가게 되었죠. 어머니는 학교에 계시고 동생은 학원에 있는 시간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어머니가 일찍 오셨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죠. 뭔가 잘못된 걸 느꼈거든요. 거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도 쉬어지지 않고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사랑해 정말.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속삭이는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해요?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들이 있어서.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밖으로 나와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22년간 저의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을 펼쳐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와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없었죠. 2시간 정도 지나서 집에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죠. 거실에 가보니 아버지만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셨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일찍 왔네? 수업 없었어? 네, 휴강이었어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더욱 어색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는 휴대폰만 보고 계셨고 동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용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낮에는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게 정상인가?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게 보였죠. 응? 회사에 있었지. 오후에도요? 그래,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당당하게 가족을 속이고 계신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어머니의 어두운 표정도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계시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고 평범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혼란과 충격, 부모에 대한 불신 시작.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었죠. 가장 힘든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바람을 펴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무서웠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시다면? 아니면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학교에서도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응, 그래라는 대답만 반복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이상해 보여. 친한 친구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게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눈치챘나 봐요. 계속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집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상시처럼 우리 딸 오늘도 예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시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어머니를 볼 때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버지 양복을 다림질해 주시는데 저는 그 모든 게 헛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동생에게도 신경이 쓰였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고 아버지와 농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동생은 언제까지 모르고 살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의 변화였어요. 22년간 저의 롤모델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을 수 없었어요. 딸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황당했어요. 본인은 어떻게 사시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딸아,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망시키는 건 누구신가요?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딸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아빠한테 무슨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긴요. 너무 많았죠.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금방 잘 해낼 거야. 그런 격려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힘이 났을 텐데 이제는 저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시는 걸까?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방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다 봤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지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언제 외출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았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안 쓰시던 향수를 쓰기 시작하신 것,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시기 시작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늘어난 것.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모와의 대화 시도 긴장과 갈등. 2주간의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우선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기회는 토요일 오후에 왔어요. 어머니는 동료 선생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나가셨고 동생은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집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봤을 텐데 이날은 정말 떨렸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TV를 끄시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순간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 저 지난주 화요일에 일찍 집에 왔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예감하신 것 같았죠. 화요일?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걸 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딸아. 22년 동안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그게 아버지가 하신 첫 마디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아닌 사과.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인가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너희들한테 피해 주려던 건 아니었어. 피해요? 이게 피해 문제인가요? 이건 배신이에요. 제가 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죠. 목소리 낮춰라. 왜 낮춰야 해요?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당황함과 화가 동시에 보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른들 일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게 어른들 일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매일 아버지 도시락 싸주시는 것도 어른들 일이고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 것도 어른이 되면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가족을 배신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만해.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아.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본 걸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로 하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걸 못 본 척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알 권리가 있으세요. 내가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그건 아버지가 생각하셨어야죠. 그 여자와 키스하기 전에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셨어요. 평생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던 아버지인데 그때는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딸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일은 잊어라.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모든 사람이요? 아버지와 그 여자를 위해서죠. 내가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봐라. 그 말에 저도 멈칫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하지만 어머니를 계속 속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요? 진짜로 그분과 헤어지실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답이 없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아, 잠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버지가 정리 안 하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22년간 사랑했던 아버지와 이렇게 싸워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어색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저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와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친구 친척에게 고민 털어놓기.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점점 더 우울해 보이셨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친구였거든요. 주말에 수진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아빠가 바람펴. 수진이는 커피를 마시다가 깜짝 놀라서 컵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설마. 내가 직접 봤어. 우리 집에서 모르는 여자랑 키스하는 거.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말이야? 삼촌이? 응. 믿기지 않지? 수진이도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아버지가 수진이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삼촌이 그런 일을. 수진이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혼자서 이런 걸 견뎠어? 그 말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빠는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어려운 문제네. 수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른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른들? 고모님이나 삼촌은 어때? 믿을 만한 어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고모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여동생이신 고모는 평소에도 저희 가족과 친하셨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고모한테 말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가족 일이라서 조심스러워. 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고모님이라면 객관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도 있고.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미 상황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고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고모,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전화로 말하기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다음 날 고모 댁에서 만났어요. 고모는 커피를 끓여주시면서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고모가 천천히 처음부터 말해봐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고모.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고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직접 본 거야? 네. 집에서 키스하는 걸 봤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고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고모도 눈치채셨어요? 최근에 내 아버지가 좀 달라 보였거든. 옷차림도 그렇고 표정도. 뭔가 들뜬 것 같았어. 고모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지 변화를 느끼셨던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나요? 고모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내 아버지와 한 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 고모가 아버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응. 가족 일이니까 가족이 나서야지. 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야. 고모의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혜진아, 이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되고. 그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 일단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고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해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감정 폭발, 자녀의 분노와 눈물. 고모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한 날 저는 정말 초조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전혀 안 됐고 수업 중에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오후 6시쯤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내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어. 고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에 도착하니 고모가 이미 와 계셨어요. 거실에는 어머니, 아버지, 고모가 앉아 계셨고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게 되셨다는 걸.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고모는 제게 앉아라고 손짓하셨죠. 혜진아가 나한테 이야기했어. 고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더라.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모든 게 밝혀졌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걸 내가 혼자 감당하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사실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일시에 터져나온 거였죠.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믿고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머니가 매일 아버지 도시락 싸주시고 아버지 건강 챙겨주시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고요? 혜진아.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제가 계속 소리쳤어요. 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학교에서도 집중 못하고 친구들이 가족 자랑할 때 저는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이요? 동생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수능 앞둔 동생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뭐요? 동생이도 결국은 알게 될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혜진아 진정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뭐예요? 뭐가 좋아서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여자와 계속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계속 만나실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고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딸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아플지, 동생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고모가 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혜진아, 일단 진정하자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죠. 22년간 쌓아올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청났고요. 한참을 울고 난 후 고모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고모.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내 마음은 충분히 표현했으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고모의 말씀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심화. 그날 밤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공개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어색하고 힘들어졌죠. 어머니는 며칠 동안 학교도 쉬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셨던 분이 학교를 쉬신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출근은 하셨지만 집에 와서는 서재에만 박혀 계셨어요. 가족과 마주치는 걸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동생이었어요. 아직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했지만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언니, 우리 집 왜 이래? 엄마 아빠가 말도 안 하시고 너도 계속 울고. 동생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가 들어와야지.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부해? 동생 말이 맞았어요. 수능을 앞둔 고3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 될 리 없었죠.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혜진아,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늙으신 것 같았죠. 앉아라.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사람이라서 바람을 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바람을 피워도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만 특별해서 실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빠가 그 사람과 만난 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지금 저한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뭐예요? 25년간 같이 사신 어머니는?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뭐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지금 저한테 사랑의 종류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5년 결혼 생활이 뭐고 저와 동생이는 뭐예요? 너희들은 소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소중하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진아. 아니에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우리 가족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하시든지. 둘 다는 안 돼요. 왜 꼭 선택해야 해?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요? 어머니가 아버지 바람을 용납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저와 동생이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가족 놀이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대답 없으시네요. 그럼 저는 어머니 편에 설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도 피했죠. 어머니는 점점 더 우울해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어머니의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원래도 마르셨는데 더 말라지셔서 정말 걱정됐죠. 동생도 결국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동생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어.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아빠가? 응. 내가 직접 봤어. 미쳤구나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생은 저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웠나 봐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알고 계셔? 응, 이제 다 알고 계셔. 미친. 진짜 미쳤어. 동생이 주먹으로 벽을 치더라고요. 민준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수능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일이. 동생 말이 맞았어요.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그날 밤 동생이 아버지와 대판 싸웠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버지가 당황하시면서 민준아. 라고 하시니까 동생이 폭발했어요. 내가 내 아빠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들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수능 한 달 남은 나한테 이런 폭탄을 터뜨려 놓고 진정하라고. 동생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민준아, 그만해. 엄마도 왜 참고 계세요? 이혼하세요. 민준아. 왜요? 이런 아빠랑 왜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만해. 내가 뭘 알고. 뭘 알긴요. 아빠가 바람둥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가 동생을 때리려고 손을 들으시는 걸 보고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아버지 안 돼요. 이 녀석이 어른을 어른으로도. 어른이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동생의 말에 아버지가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드셨죠. 그만들 해요. 이렇게 싸우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 방에 가서 노크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동생은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수능은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해? 동생이 정말 걱정됐어요. 그래도 제가 의지할 곳이라도 있지.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일단 공부에 집중하자. 다른 건 어른들이 해결하실 거야. 해결이 될까? 이미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희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도 안 하시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피했어요. 가족 식사도 불가능해졌고 각자 따로 먹기 시작했죠. 가장 힘든 건 동생이었어요. 수능이 코앞인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동생은 친구 집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집에 있기 싫어. 아빠 얼굴 보기 싫어. 그래도 집이 집인데. 집이 집 같지도 않잖아. 매일 싸우고 울고. 이게 뭐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우리 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가족 상담 또는 조언자 도움 시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고모가 다시 나서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어. 고모의 제안으로 가족 상담센터에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부하셨지만 결국 어머니와 고모가 설득해서 동의하셨죠. 상담 당일 온 가족이 상담센터에 갔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가족끼리 이렇게 어색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상담사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셨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상담사님의 말에 따라 각자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죠. 지금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상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배신감? 그리고 허무해요. 25년이 무엇이었나 싶어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 외에 다른 감정은 없으신가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또 화가 났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상담사님이 저를 진정시키시면서 혜진 씨 감정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22년간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거짓말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동생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수능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힘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아빠를 보기도 싫어요. 상담사님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가족은 큰 위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우선 아버님이 명확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가족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실 건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서 상담사님을 보셨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얼마나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2주 정도. 2주요? 또 2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상담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혜진 씨, 급하게 결정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님도 충분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려고 해요. 상담사님이 제안하신 규칙들이 있었어요. 우선 아버지는 그 여자와 만나지 말 것, 가족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그리고 2주 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 등이었죠. 이 규칙들에 동의하시나요?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집에 와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상담 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어요. 적어도 2주라는 기한이 정해졌고 그 안에 뭔가 결론이 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2주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하신 건데 그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휴대폰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아, 그게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날 밤 또 큰 싸움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담사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그냥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가 이틀에 걸쳐서 해요? 이 문자들 봐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와 동생도 나왔어요. 또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줘. 가족 때문에 힘들지만 꼭 해결할게. 아버지, 이게 작별 인사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직도 그 여자와 이어갈 생각이시잖아요. 동생도 화가 나서 끼어들었어요.
아빠, 진짜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 순간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그만해. 너희가 뭘 알고, 뭘 알긴요. 아빠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아요. 이 녀석이. 아버지가 동생에게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막았어요. 아버지, 안 돼요. 그 순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혼해요. 점진적 이해와 감정 정리 과정.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하신 후 며칠간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서재에만 계셨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혼이 답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고모가 또 오셨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다들 자리에 앉아라. 고모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너희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볼래?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제지하셨어요. 혜진아, 들어봐.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 정말 혼란스러웠어. 지영이를 만나면서. 지영이요? 제가 끼어들었는데 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지. 그래서 가족을 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버리려던 건 아니야. 그냥 두 가지 다 갖고 싶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두 가지 다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실수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너무 완벽하게 봤어. 그 말을 듣고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정말 저는 아버지를 완벽한 사람으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배신이야. 변명할 생각도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25년간 잘해준 당신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싶어.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25년이 뭐예요? 그냥 습관이었어요? 정 때문에 같이 산 거예요? 아니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 아버지 마음도 들어봤으니까 각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사랑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감정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확신이 서야 해요. 동생이 말했어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여자와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세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아직 화가 나요.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이와는 정리했어. 어제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 정말요? 응.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했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말은 쉬워. 중요한 건 행동이지. 앞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버지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 그 여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응. 20년 넘게 다닌 곳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진심을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알아. 시간을 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았죠. 며칠 후 아버지가 정말로 사표를 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죠.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이미 한 거지. 너희들을 배신한 걸.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생도 점차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아예 말을 안 하지는 않게 되었죠. 아빠,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 아빠가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 괜찮아요. 집중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셨어요. 학교도 나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 도시락도 다시 싸주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와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고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죠. 새로운 관계 설정과 씁쓸하지만 회복 시작.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셨고 동생은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겉보기에는 다시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와 저희 관계였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남아있었거든요. 혜진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맞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희들 아빠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실망스럽고 화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없어. 절대. 너희들을 또 배신할 수는 없어. 그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럼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용서하신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용서.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모든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상처받으셨잖아요. 상처는 여전해. 아마 평생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것. 동생은 저보다 빨리 적응한 것 같았어요. 언니,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 응. 물론 실망했고 화났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동생이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아버지는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전보다 훨씬 가정에 신경 쓰세요. 어머니도 점차 웃음을 찾아가고 계시고 동생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때때로 그날의 충격을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엔딩.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상처는 남아있고 관계도 달라져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결정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하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저도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간들도 지나갈 거예요.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잘못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화내고 실망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마세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요. 지금도 저희 가족은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거든요. 얼마 전 동생 생일날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미소도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고 어머니의 눈에도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동생도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 사진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예전처럼 자주 찍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추억 만들자. 동생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다는 걸. 상처는 남아있어요. 아마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시간과 함께 노력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일을 겪고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였어요.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요. 어머니도 상처받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25년의 세월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동생도 화나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과거가 떠올라서 아플 수도 있고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